지금 무릎을 꿇으라고요? 무대 위에 선 25살 유나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음악이 끊겼으니 책임져. 관객들에게 사과해. 수백 명의 시선이 쏟아지는 가운데 관장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무대 한쪽에서 걸레를 들고 있던 청소 아주머니가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이 아이 잘못이 아니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스피커가 문제요. 증거도 여기 있어. 그 순간 광장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반전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 청소 아주머니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어떻게 그녀가 진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이 이야기가 어디까지 닿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음악 페스티벌 공연 날입니다. 유나는 아침 일찍부터 시립문화회관에 나와 바이올린 케이스를 열었습니다. 25살의 그녀는 이 지역 청년 오케스트라의 막내 단원입니다. 오늘의 무대는 특별했습니다. 시 주최로 열리는 대형 음악 페스티벌의 오프닝을 맡게 된 것입니다. 유나는 활에 송진을 발라가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연습실 문이 벌컥 열리며 김 관장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실수하면 안 된다. 시장님도 오신다고 하셨어. 김 관장의 목소리에는 늘 그렇듯 압박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우리 연주단의 체면이 걸린 문제야. 알겠지. 네, 관장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유나는 무대가 설치된 중앙광장으로 향했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음향 점검이 한창이었습니다. 그때 무대 한쪽에서 조용히 바닥을 닦고 있는 할머니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장복래 씨였습니다.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분은 이곳 청소 담당이셨습니다. 늘 말수가 적으시고 묵묵히 일만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유나는 지나가다 인사를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수고 많으십니다. 장복래 씨는 잠깐 손을 멈추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걸레질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유나는 놓쳤습니다. 장복래 씨의 시선이 무대 위 바이올린 케이스에 오래 머물렀다는 것을, 그 눈빛 속에 묘한 그리움이 스며 있었다는 것을. 오후 2시 리허설이 시작되었습니다. 유나는 무대 중앙에 서서 바이올린을 어깨에 올렸습니다. 첫 곡은 비발디의 사계 중 봄이었습니다. 활이 현을 가로지르며 아름다운 선율이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었습니다. 지직, 지지직, 스피커에서 잡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음악이 순간 흐려졌습니다. 유나는 당황했지만 연주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몇 초 후 잡음이 사라지자 다시 깨끗한 음이 나왔습니다. 리허설을 마친 후 유나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관장님, 스피커 접점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 관장은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괜찮다고 했잖아. 음향팀이 확인했다며. 하지만 계속 잡음이 나면 어떻게 하죠?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본 공연 때는 안 그럴 거야. 유나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무대 뒤편에서 장복래 씨가 이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표정에 걱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치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고 있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저녁이 가까워오자 광장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유나는 분장실에서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보며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잘할 수 있어. 분명히 잘할 수 있어.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스피커 잡음이 자꾸 신경 쓰였기 때문입니다. 오후 6시
본격적인 리허설이 시작되었습니다. 광장에는 벌써 300명이 넘는 관객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무대 뒤에서 바이올린을 점검했습니다. 현의 장력을 확인하고 활터를 정리했습니다. 음향 담당자가 마이크 테스트를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입니다. 스피커에서 깔끔한 소리가 나왔습니다. 다행이야. 오후 리허설 때랑 다르네. 유나는 안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또다시 그 불길한 잡음이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크고 거슬렸습니다. 음향 담당자가 당황해서 스피커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잠깐만요. 뭔가 이상하네요. 몇 초 후 잡음이 멈췄습니다. 하지만 유나의 불안은 더욱 커졌습니다. 관장님, 정말 스피커를 점검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 관장은 시계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해? 시간도 없고 그냥 진행하자. 별일 없을 거야. 하지만 유나는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무대 한쪽에서는 장복래 씨가 무대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스피커에서 잡음이 날 때마다 고개를 들어 바라봤습니다. 마치 그 소리의 정체를 정확히 아는 것처럼 말입니다. 유나가 연습을 위해 바이올린을 들어 올렸을 때였습니다. 장복래 씨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분의 시선에는 묘한 애틋함이 있었습니다. 바이올린을 바라보는 그 눈빛이 너무나 간절했습니다. 유나는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저분도 혹시 음악을 하셨을까? 하지만 질문할 틈도 없이 김 관장이 재촉했습니다. 자, 이제 진짜 리허설 해보자. 유나는 무대 중앙으로 걸어나갔습니다. 조명이 환하게 켜지고 관객들의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첫 음을 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지지직, 기익. 이번에는 정말 심한 잡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유나의 바이올린 소리를 완전히 덮어버릴 정도였습니다. 관객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어났습니다. 뭐야 저거? 소리가 왜 저래? 음향 장비가 고장났나? 유나는 당황해서 연주를 멈췄습니다. 김 관장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뭐 하는 거야? 빨리 고쳐. 음향 담당자가 허둥지둥 기계를 만졌습니다. 하지만 잡음은 계속됐습니다. 그때 무대 뒤에서 장복래 씨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그분은 스피커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역시 접점 문제로군. 하지만 아무도 그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모두 소동에 정신이 팔려 있었으니까요. 10분 후에야 겨우 잡음이 멈췄습니다. 음향 담당자가 케이블을 다시 연결한 덕분이었습니다. 임시 방편일 뿐이야. 언제 또 터질지 몰라. 장복래 씨가 혼자 걱정했습니다. 김 관장은 시계를 보며 다급해했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해야 해. 시장님이 곧 도착하신다고 하셨어. 유나야, 너는 그냥 연주에만 집중해. 장비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무대 뒤로 돌아가는 길에 장복래 씨와 다시 마주쳤습니다. 이번에는 그분이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아가씨,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음악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니까요. 장복래 씨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온 깊이가 있었습니다. 유나는 그 말에 조금 위로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복래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무대 쪽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마치 곧 벌어질 일을 예상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후 7시 정각 음악 페스티벌이 공식 시작되었습니다. 광장에는 500명이 넘는 관객들이 빼곡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시장님과 시의원들도
앞줄 특별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김 관장은 무대 뒤에서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유나야, 오늘은 정말 잘해야 한다. 알겠지. 네, 관장님. 걱정하지 마세요. 유나는 바이올린을 꼭 안고 대답했습니다. 사회자가 무대에 올라 개회사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멋진 가을 저녁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시립문화회관 청년 오케스트라의 김유나 씨를 모시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유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무대로 걸어나갔습니다. 조명이 환하게 그녀를 비췄습니다. 관객들의 시선이 모두 유나에게 집중됐습니다. 유나는 바이올린을 어깨에 올리고 활을 준비했습니다. 첫 곡은 슈베르트의 아베 마리아였습니다. 조용하고 아름다운 선율로 시작하는 곡이었습니다. 활이 현을 건드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지직, 지지지직. 예상했던 그 잡음이 다시 터져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훨씬 크고 거슬렸습니다. 유나의 첫 음이 완전히 묻혀버렸습니다. 관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어머야, 저 소리. 음향이 왜 저래? 유나는 당황했지만 연주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잡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기익, 지지지직. 마치 녹슨 못이 쇠판을 긁는 것 같은 소리였습니다. 아름다운 선율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시장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뒷줄 관객들이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김 관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음향팀이 급히 장비를 만지작거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유나는 연주를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광장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그 정적이 더욱 어색했습니다. 김 관장이 무대로 뛰어 올라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이게 뭔 상황이야? 관장님, 죄송합니다. 음향 장비가 갑자기. 변명하지 마. 내가 뭔가 잘못 건드린 거 아니야. 김 관장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관객들이 모두 무대를 바라봤습니다. 유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관장님, 정말 제가 한 게 아닙니다. 그럼 누구야? 음향팀은 문제 없다고 했잖아. 분명히 내가 뭔가 실수한 거야. 김 관장의 호통이 계속됐습니다. 관객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더욱 커졌습니다. 저 어린 연주자가 뭘 잘못했나? 관장이 너무 심하게 구는 거 아니야. 하지만 김 관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장 무대에서 내려와. 이런 식으로 할 거면 그만둬. 관장님, 제발이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유나가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김 관장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체면이 말이 아니야. 시장님 앞에서 이게 뭐야? 무대 뒤편에서 장복래 씨가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손에 든 걸레가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 결심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유나는 떨리는 손으로 바이올린을 내려놓았습니다. 관객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어떤 이들은 동정 어린 눈빛을 보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저 구경거리로 바라봤습니다. 김 관장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기술적인 문제가 생겨서요. 잠시 정리하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이미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무대 위에 유나는 그저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25살 청년의 꿈이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김 관장은 유나를 무대 한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하지만 마이크가 아직 켜져 있어서 대화가 고스란히 들렸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 문화회관 체면이 다 깎였어. 관장님, 정말 제 잘못이 아닙니다. 그럼 누구 잘못이야? 하늘에서 벼락이 친 거야. 유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음향 장비 문제라고 했잖아요. 제가 어떻게 해요? 변명 그만해. 연주자가 장비 핑계 대면 어떡해. 김 관장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관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관장 너무 심하게 구는 거 아니야? 어린애한테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지만 김 관장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화를 냈습니다. 지금 당장 관객들한테 사과해. 내가 실수해서 공연이 망쳤다고 말이야. 관장님, 그럴 수는 없어요. 뭐가 없어?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 유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제 잘못이 아니에요. 그러자 김 관장이 더욱 큰 소리를 냈습니다. 사과 안 할 거야. 그럼 무릎 꿇고 해. 관객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지금? 무릎을 꿇으라고. 말도 안 돼. 저건 너무 심하잖아. 유나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관장님, 그건 아니에요. 제발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시장님 앞에서 이 꼴이 났는데. 김 관장이 유나의 어깨를 눌렀습니다. 어서 무릎 꿇고 사과해. 지금 당장. 유나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관객들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는 게 얼마나 굴욕적인지 알았습니다. 하지만 김 관장은 계속 압박했습니다. 빨리 안 해. 더 늦으면 더 창피해져. 관객들 사이에서 항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너무 심하잖아요. 어린 연주자한테 왜 저래요? 저건 인격 모독이에요. 하지만 김 관장은 듣지 않았습니다. 시장님과 시의원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자신의 체면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어서 해. 안 그러면 오늘로 그만둬. 유나는 눈물을 참으며 천천히 무릎을 구부렸습니다. 25살 청년이 수백 명 앞에서 굴복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관객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참아 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유나의 무릎이 무대 바닥에 닿으려는 찰나였습니다. 그때 무대 뒤편에서 누군가 걸어 나왔습니다. 장복래 씨였습니다. 그분은 손에 들고 있던 걸레를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무대 중앙으로 걸어왔습니다. 관객들이 고개를 들어 바라봤습니다. 청소 아주머니가 왜 나오지? 무슨 일이야? 김 관장도 당황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지금 공연 중이야. 하지만 장복래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당당하게 걸어왔습니다. 그분의 얼굴에는 단단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참아왔던 무언가를 터뜨리려는 것 같았습니다. 유나는 반쯤 구부린 자세로 장복래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분의 눈빛에서 따뜻한 격려를 느꼈습니다. 이제 상황이 완전히 바뀌려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반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장복래 씨가 무대 중앙에 섰습니다. 그분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이 아이 잘못이 아니오. 광장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관객들이 모두 그분을 바라봤습니다. 김 관장이 황당해했습니다. 뭐 하는 거야? 당신이 왜 나와? 장복래 씨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스피커가 문제요. 접점 불량이요. 아니,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김 관장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장복래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기서 청소를 한 지 3년이요. 무대 설치할 때마다 지켜봤소. 그분이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증거도 있소. 관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증거가 뭐야? 청소 아주머니가 뭘 알고 있다는 거지. 장복래 씨가 휴대폰 화면을 켰습니다. 지난주 리허설 때부터 계속 찍어뒀소. 김 관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뭘 찍었다는 거야? 스피커에서 나는 잡음소리요. 그리고 당신이 이 아이한테 호통치는 것도요.
장봉래 씨가 휴대폰을 들어 올렸습니다. 화면에는 여러 개의 동영상 파일이 있었습니다. 관객들이 목을 빼고 바라봤습니다. 첫 번째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찌지직, 찌지지직. 며칠 전 리허설 때의 잡음이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유나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관장님, 스피커 접점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김 관장의 대답이 나왔습니다. 괜찮다고 했잖아.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관객들이 놀랐습니다. 정말 스피커 문제였네. 어린 연주자가 미리 말했었잖아. 두 번째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어제 점검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음향 담당자가 케이블을 만지작거리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여기 접점이 헐거워졌네요. 임시로 고정해 놓겠습니다. 하지만 언제 또 문제가 생길지 몰라요. 김 관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냥 하자. 시간 없어. 세 번째 영상이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오늘 오후 리허설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스피커에서 잡음이 나자 김 관장이 소리쳤습니다. 또 뭐야? 유나야, 내가 뭘 잘못 만진 거 아니야. 영상 속 유나가 억울해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만졌어요. 그런데 김 관장은 계속 몰아붙였습니다. 변명하지 마. 분명히 내 실수야. 관객들이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관장 정말 너무하네. 미리 알고 있었으면서 저래. 어린애한테 누명 씌우고. 김 관장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건 그렇다 치고. 당신이 왜 이런 걸 찍어? 장봉래 씨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불의를 못 보겠어서요. 이 아이가 너무 억울해 보여서요. 그분의 목소리에는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쌓인 경험과 지혜가 묻어났습니다. 관객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자원봉사로 온 음향팀 리더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영상을 확인해 보니 정말 장비 결함이 맞습니다. 접점 불량으로 인한 잡음이었어요. 연주자분은 전혀 잘못이 없습니다. 김 관장이 당황해서 변명했습니다. 그래도 공연이 망친 건 사실이잖아. 하지만 이미 관객들의 마음은 돌아서 있었습니다. 사과하세요, 관장님. 어린 연주자한테 사과해요. 유나는 여전히 무대에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줬다는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장봉래 씨가 유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진실이 밝혀졌으니까요. 자원봉사 음향팀이 장봉래 씨의 휴대폰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팀 리더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상으로 보니 확실합니다. 스피커 접점 문제가 맞아요. 며칠 전부터 계속 불안정했네요. 다른 팀원도 동의했습니다. 이런 잡음은 전형적인 접촉 불량 증상입니다. 연주자가 뭘 해도 소용없는 문제예요. 관객들의 시선이 김 관장에게 쏠렸습니다. 이제는 변명할 수 없게 됐습니다.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으니까요. 김 관장이 얼굴을 붉히며 더듬거렸습니다. 그래도 미리 점검했어야지. 장봉래 씨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아이가 미리 말했잖아요. 당신이 무시한 거고요. 관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더욱 커졌습니다. 정말 그랬네. 연주자가 미리 경고했었어. 관장이 안 들은 척했던 거야. 그때 유나가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장봉래 씨의 휴대폰 화면에 다른 영상도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유나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영상 속에 장봉래 씨가 무대에서 바이올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손놀림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마치 연주자의 손길 같았습니다. 유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선생님도 바이올린을 하셨나요? 그 순간 광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장봉래 씨의 표정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오랫동안 숨겨왔던 무언가가 드러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요. 관객들이 더욱 집중했습니다. 어떤 분이셨는데요? 장봉래 씨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립교향악단에서 연주했었어요. 20년 전까지요. 관객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시립교향악단이라고요. 정말요? 그럼 프로 연주자셨네요. 장봉래 씨가 쓸츠히 웃었습니다. 그때는 그랬죠. 지금은 그냥 청소하는 사람이지만요. 유나가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그럼 왜 그만두셨어요? 그 질문에 장봉래 씨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오랜 상처가 다시 아물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사고를 당했어요. 가장 중요한 공연 날에요. 그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병원에 가야 했어요. 당연히 가야 했죠. 하지만 그 때문에 무대를 떠나게 됐고요. 관객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 뒤로는 바이올린을 들 수가 없었어요. 아들 생각만 나서요. 유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런 아픈 사연이 있었다니. 그런데 선생님이 저를 도와주셨어요. 장봉래 씨가 유나를 바라봤습니다. 당신 연주하는 걸 보니까 예전 생각이 났어요. 음악에 대한 순수한 마음이요. 그런 마음이 짓밟히는 걸 볼 수 없었어요. 김 관장이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관객들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사과하세요, 관장님. 어서 사과해요. 그때 무대 뒤에서 페스티벌 운영본부 직원이 나타났습니다. 상황을 지켜보던 본부장이 직접 나온 것이었습니다. 김 관장님, 지금 상황이 어떤 건지 아시죠? 본부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즉시 공개 사과하시고 직무에서 물러나세요. 김 관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본부장님, 그건 논의할 여지가 없습니다. 본부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관객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담당자의 부적절한 처사로 불쾌감을 드렸습니다. 즉시 해당 관장의 직무를 정지하겠습니다. 관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정의가 승리한 순간이었습니다. 유나는 여전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장봉래 씨가 자신을 구해줬다는 것이, 그리고 그분이 과거 프로 연주자였다는 것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운영본부장이 김 관장에게 다가갔습니다. 지금 즉시 공개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김 관장은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성급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과는 진심이 담기지 않았습니다. 관객들이 야유를 보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해요. 어린 연주자한테 제대로 사과하라고요. 본부장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김 관장은 즉시 업무에서 배제됩니다. 향후 처리는 별도로 진행하겠습니다. 김 관장이 무대에서 쫓겨나듯 내려갔습니다. 관객들 사이에서 안도의 한숨이 터져나왔습니다. 이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본부장이 장봉래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용기 있는 행동이셨어요. 그런데 정말 시립교향악단에서 연주하셨나요? 장봉래 씨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년 전 이야기예요. 관객 중 한 분이 소리쳤습니다. 혹시 장봉래 선생님 맞나요? 1995년대 시립교향악단 수석 바이올리니스트. 장봉래 씨가 깜짝 놀라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저를 아세요? 그 관객이 흥분해서 일어났습니다. 물론이죠. 제가 그때 클래식 기자였어요. 선생님 연주 정말 멋있었는데요. 갑자기 사라지셔서 궁금했었어요.
다른 관객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유명한 연주자셨나 봐. 그럼 진짜 프로였네. 장봉래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직도 기억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니. 그 기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선생님 연주는 정말 특별했어요. 음악에 진심이 담겨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갑자기 그만두신 거예요? 장봉래 씨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오랫동안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꺼내려 했습니다.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날이 하필 정기 연주의 날이었죠. 관객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을 때 리허설 중이었어요. 의식불명이라고 했어요. 당연히 병원으로 달려갔죠. 그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 달 동안 깨어나지 못했어요. 그 사이에 오케스트라에서 연락이 왔어요. 무단 결석이라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죠. 관객들이 분노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해고라니 너무 비정하잖아요. 장봉래 씨가 계속했습니다. 다행히 아들은 깨어났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음악계를 떠난 상태였죠. 그 뒤로는 바이올린을 들 수가 없었어요. 아들 걱정에 음악이 손에 잡히지 않았거든요. 유나가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20년 동안 음악을 포기하고 사신 거예요? 그렇죠. 생계를 위해 이런저런 일을 했어요. 청소일도 그중 하나고요. 하지만 음악을 완전히 잊지는 못했어요. 이곳에서 일하면서 가끔 연주를 듣곤 했거든요. 특히 당신 연주를 들으면서 예전 생각이 많이 났어요. 순수하고 진실한 음악에 대한 마음이요. 그 기자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선생님 다시 연주하세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다른 관객들도 동조했습니다. 그래요. 다시 시작하세요. 이제라도 음악으로 돌아오세요. 장봉래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나이도 많고 손도 굳었을 텐데요. 유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선생님, 제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와 함께 연주해 주세요. 오늘 이 무대에서요. 장봉래 씨가 놀라며 유나를 바라봤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선생님이 저를 구해주셨잖아요. 이제 제가 선생님을 무대로 모시고 싶어요. 관객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함께 연주하세요. 운영본부장도 나섰습니다. 저희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바이올린도 준비해 드릴게요. 광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갈등과 분노에서 감동과 희망으로 변한 것입니다. 장봉래 씨의 마음도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무대에 설 기회가 온 것입니다. 장봉래 씨가 한참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손에 잡지 않았던 바이올린. 과연 다시 연주할 수 있을까요? 유나가 다가가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생님, 음악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라고 하셨잖아요. 선생님 마음속에 음악이 살아있는 걸 느꼈어요. 장봉래 씨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쉬었는걸요. 손가락도 굳었을 테고. 유나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저희는 완벽한 연주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진심을 전하려는 거잖아요. 관객들도 계속 응원했습니다. 선생님 용기 내세요. 저희가 함께 들어드릴게요. 운영본부 직원이 바이올린을 가져왔습니다. 잘 관리된 악기였습니다. 장봉래 씨가 떨리는 손으로 바이올린을 받았습니다. 오랜만에 만지는 바이올린의 감촉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리웠습니다. 활을 손에 쥐자 예전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무대에서 연주하던 그 설렘과 기쁨이요. 유나가 격려했습니다. 선생님 함께해요. 저도 떨려요. 하지만 같이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장봉래 씨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해보죠. 20년 만에 무대니까요. 두 사람이 무대 중앙에 섰습니다. 25살의 젊은 연주자와 60대 후반의 베테랑. 세대를 넘나드는 만남이었습니다. 유나가 물었습니다. 어떤 곡을 연주할까요? 장복래 씨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베 마리아는 어때요? 처음에 연주하려던 그 곡으로요. 좋은 생각이에요. 두 사람이 바이올린을 어깨에 올렸습니다. 관객들이 숨을 죽이고 바라봤습니다. 유나가 먼저 시작했습니다. 슈베르트의 아베 마리아. 조용하고 아름다운 선율이 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번에는 잡음이 없었습니다. 음향도 완벽했습니다. 몇 마디 후 장복래 씨가 합류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자신감을 찾아갔습니다. 20년의 공백이 무색할 정도로 아름다운 선율이었습니다. 두 바이올린이 하나가 되어 하모니를 이뤘습니다. 청년의 열정과 노년의 깊이가 어우러졌습니다. 관객들이 감동에 젖어들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음악이 주는 순수한 감동이었습니다. 곡이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터져나오는 박수 소리, 기립박수가 이어졌습니다. 브라보, 브라보. 정말 감동적이에요. 장복래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0년 만에 느끼는 무대의 감동이었습니다. 유나도 울고 있었습니다. 오늘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선생님 덕분에 음악의 진짜 의미를 깨달았어요. 운영본부장이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두 분께 제안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페스티벌에서 세대 협업 무대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장복래 선생님께서 음악 자문위원을 맡아주시고요. 관객들이 환호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예요. 꼭 해주세요. 장복래 씨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제가 정말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오늘 연주로 충분히 증명하셨어요. 유나가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음악하고 싶어요. 많이 배우고 싶어요. 장복래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다시 시작해 볼까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니까요.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노을이 광장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뜨기 시작했지만 여운은 오래 남았습니다. 무대 위에는 두 대의 바이올린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세대를 잇는 음악의 달이었습니다. 장복래 씨가 바이올린을 들여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오랜만이구나. 이제 다시 함께 하자. 그 목소리에는 새로운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이가 들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가 함께 만들어가는 무대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주변 분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공유해 주세요. 더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느낄 수 있도록 말이에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광장의 바이올린 소리는 이제 끝났지만 진짜 음악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